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도 어제 이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전화 연결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들을게요.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했고 아시아 시장 전반도 좀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미국장도 그렇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 키워드를 꼽는다라고 하면 역시 애플인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전일 미국장에서 향후 투자라든지 또는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정 계획을 좀 발표하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에도 보면 국내 반도체라든지 애플 관련 전자업종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대표적인 애플 밸류체인인 LG노텍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특히 홍콩 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애플 관련주 중에 순우, 광학테크라든지 BRD전자 등 애플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증시 내에서는 다소 좀 횡보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내일 정도에 중국의 중기금리와 관련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망 심리가 최근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 급등했었던 부분 중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가 기술주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차이넥스트 지수가 장중에 2%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다소 짓눌렀던 것이 간밤 이제 미국에서 전해진 애플의 긴축 고용 이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애플향 업체들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의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지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고용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곧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던 지난밤이었어요. 이 이슈는 우리가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 미국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준이 향후에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가장 큰 자신감은 바로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고용 계획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채용되어 있었던 직원들도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월 발간되는 고용 보고서 이외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특히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월 중순을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최근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향후에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고용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부분 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가 상승률은 좀 크게 높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실제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서머스 현재 하버드대 교수가 연준의 실업률 추정치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멘트를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이와 관련한 특히 이 고용과 관련한 그리고 이 실업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치 자체가 바뀌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 이슈 한번 볼게요. 에너지 난이 또다시 불거질 만한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이 가스프롬이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유럽 지역에 더 이 고민을 깊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뭐 여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곧 들이닥칠 겨울이 되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질 텐데요. 앞으로 이 이슈는 좀 어떤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Winter's Com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비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유로존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내에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일단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80에서 90%까지는 채워놔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그 가즈프롬의 발표, 그러니까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이다라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다시 한번 되씹어봤는데, 결국에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로 일단 서방, 특히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 보시면 석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 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무기화 를 통해서 유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한번 중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 에너지 무기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와 관련 부분의 가격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밤 미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큰 장세들이 이어져서요. 요즘 미증시도 장 초반만 봐서는 마감이 어떻게 끝날지도 뭐 예측도 불가한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상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팬데믹 수혜주였었죠. 그런데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날 시간 외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눈높이를 낮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현재 낮아진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낮아진 눈높이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시장이 크래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주요 테크라든지 플랫폼 업체들 가장 앞서서 실적 발표를 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의 향방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나침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와 관련한 지표도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던 전미 건설업자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실제 2020년 4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발표되는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한 선행 지표,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애틀란타 연은의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핫했었던 미국의 주택시장마저도 뭔가 꺾이려는 분위기가 최근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실적 발표도 눈여겨봐야죠. 이번 주 넷플릭스를 비롯해 또 테슬라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 우리도 잘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제닛 옐런 장관과의 속보는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질 않네요. 우리가 왜 기다렸었던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아마 저녁 시간 무렵이면 뭐가 나왔다, 아니다, 이런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